예, 이건 좀 심각한 뉴스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조지아주도 그렇고, 뭐 다른 주에서도 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원들, 이거 전부 다 라이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라이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라이노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애매한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따르지는 않는 이런 공화당원들 상당히 의외로 꽤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테네시주에서도 그 문제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테네시주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연방 하원 후보자를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그냥 당신은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실격 이렇게 처리해 버린 겁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로 이분인데, 예, 오타고스라는 이 모건 오타고스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국무부에서,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 밑에서 국무부 대변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오타고스가 타주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최근에 테네시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주마다 좀 규칙이 좀 다릅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주마다 규칙이 달라서 사실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열려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어도 다른 지역에 출마할 수 있게끔, 살지 않고 있는 선거구에도 출마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동시에 여러 선거구에 한꺼번에 출마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드물긴 합니다만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제 오타거스 같이 테네시주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좀 더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테네시 공화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지난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4번의 예비 선거 중에서 한 3번 정도는 투표를 했던, 그러니까 예비 선거를 4번을 치르려면은 4년은 그곳에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적으로 이야기하면 적어도 4년은 테네시주에 살고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중에서 3번은 투표를 실제로 그러니까 정치 활동에 참여를 한 기록이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들고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공화당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인사여야 한다. 근데 타주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지역 공화당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팍스뉴스에서 지적한 부분인데요. 설사 자격 조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이 당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후보가 투표용지에 남아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보자는 자격 조건을 다 못 갖추더라도 4년 살지 않았기 때문에 3번 이상 예비선거에서 테네시주에서는 투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테네시주 공화당원들이 지지하면, 그래서 이 테네시주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그러면은 후보 자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테네시주 공화당 당규에는. 그런데 지금 테네시주 공화당에서 그러한 당규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로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엄격하게 당규를 적용을 해서 당신은 자격이 안 되니까 실격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오타고스 한 명만 지금 실격 처리한 건 아니고요. 2명이 더 있긴 합니다. 지금 3명을 실격 처리를 했는데, 다른 한 명도 타주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사온 그런 경우였고요. 또 다른 한 명은 그냥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선거 참여 전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총 3명을 지금 실격을 시켰는데 아예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죠.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에서는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왔던 인물이었는데, 이 자리에 12명이 지금 출마를 했었다고 그러고요. 12명 중에서 지금 줄줄줄 실격 처리돼가지고 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 한 3명 정도가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3명이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 테네시주의 공화당에서 좀 잔뼈가 굵은 사람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다. 내시빌 변호사, 내시빌 시의 변호사를 맡고 있는 커트 윈스테드라든가 아니면은 베스 하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테네시 주 하원 의장을 했던 인물이고요. 앤디 오글스 같은 경우에도 마우리 카우니의 카우니 시장을 했던 그런 인물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동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을 지금 연방 하원 후보로 내밀려고 하는 것이 지역 공화당의 테네시 공화당의 지금 속셈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하원 의원은 상원과 달리 지역구를 대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상원들은 미국 전체를 놓고 뭐 외교 안보라든가 뭐 이런 군사 문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의 살림을 살이를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구를 대변하는 역할들을 더 잘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원 출마한 거니까 그 지역구의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이 있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테네시주 공화당 지도부의 생각인 것이죠. 사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당연히 연방 하원 의원이라면 그 지역에 대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자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주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트럼프 지지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방 하원이 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하나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고스는 성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 나는 그들의 기준에서도 그리고 솔직히 어떤 지표에서도 진실한 공화당원이다. 본인이 누구보다도 진짜 마가 정치인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테네시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정책에 대해 내 지지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네시 공화당 안에서 반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안 받아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이고요. 테네시 중부의 유권자들은 당내 기득권층이 아닌 그들의 대표자를 뽑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3명 정도 유력한 후보들로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정치인들, 바꿔서 이야기하면 테네시주 공화당 내의 기득권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층들을 워싱턴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대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그 선택은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길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이죠. 한국은 공천권이라는 게 있죠. 당한테 공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를 우리 당의 후보는 누굽니다 하고 결정하는 것을 당이 결정하게 돼 있죠.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후보자가 되는 것도 어느 당의 후보가 된다도 주민들이 결정하게 돼 있는, 그래서 예비선거를 하는 것인데 당 후보를 결정하는 그 선거가 바로 예비선거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비선거조차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아예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하나 더 없애버리는, 가로막는, 오히려 이제 그 주민들의 투표권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과연 주 집행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당교에는 조건에 좀 미흡하더라도 충분히 다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이 지도부한테 요구하면은 그냥 투표용지에 이름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걸 아주 잘라버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랭크 나이슬리라는 주 상원의원이 있는데요. 이 주 상원의원은 아예 테네시주에 법을 만듭니다. 최소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출마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은 4월 7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타고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입후보했기 때문에 이 법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근데 프랭크 나이슬리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트럼프한테 찍었다.
트럼프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나온다 그러면 나는 항상 트럼프 찍을 거다. 나는 반 트럼프 인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지만 트럼프가 나온다면 나는 트럼프를 찍겠지만 트럼프가 나보고 누구를 찍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를 좋아하고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트럼프가 지지한 사람을 찍어주는 것은 이거는 다른 얘기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여서 제가 자꾸 얘기를 더 길게 드리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이 현상들이 테네시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같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게 저희 마음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애리조나주에서는 마크 브루노비치 법무장관 지지해줬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또 알라바마주에서도 모 브룩스 하원 의원 지지해줬다가 또 취소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줬다가 취소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인데 아예 그 지역에 있는 공화당에서 이 사람은 후보 자격 없다고 그러고 실격 처리해버리는 일도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공화당 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그걸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테네시 공화당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선택은 어차피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어차피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인데 집행위원회에서 굳이 실격 처리할 필요까지 있었는가라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다. 결국 자기네들끼리 테네시 주의 공화당의 기득권층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없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받은 사람을 아예 실격 처리하는 이런 무리한 수를 좀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일종의 텃세인데 과연 이러한 텃세가 과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결국은 5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까지는 민주당 의원이 지금까지는 민주당 의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번에 선거구 지도가 바뀌면서 공화당 텃밭으로 바뀌었습니다. 5선거구가.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로 낙점이 되면은 거의 뭐 당선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거구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또 한 명의 라이노 의원이 탄생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야지만 제대로 된 보수 정치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기는 합니다만은, 라이노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입성하는 것, 그 숫자를 계속 늘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나오는 소식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적인 알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속속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관련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